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앞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다. 어디서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정보 공개 수단으로서 망 또는 일간 신문할 때 나왔죠? 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지역은 어딘데? 특광도인데 뭘 이용하면? 정보망에 가입하여 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면 어디까지?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관할 구역 외이어도 중개할 수? 배우셨죠? 정보망은 지정권자가 누구? 국장. 그 망은 국장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입은 누구만 할 수 있고? 개공만. 그러면 개공을 가입시켜서 망 사업하려면 확보해야 할 직원이 있네. 확보해야 할 직원은 누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가입은 누구만? 개공만. 개공 몇 사람? 세 사람 모두는 가입할 수 있고, 뭐 총수는 500명 좀 더 보시면 되고, 부칙도 망에 가입할 수 있다. 망에 가입하여 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면 관할구역 관계없이 망에 공개된 것이면 중개할 수 있다. 확보해야 할 직원은 누구? 공인중개사. 이걸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보망의 개념 정의는 누구끼리만? 책 보시라고. 책 보고 짚고 넘어가면 돼요. 개공상호가 밑줄 돼 있죠. 의뢰인 들어가면 안 돼요. 의뢰인 X 하면 하시고. 개공상호가 밑에 의뢰인 X. 개론 40문제 보셨죠? 수요일날. 그거 어떻게 했어요? 40문제 풀고 그거 말았어요? 모의고사 보시면 40문제 드리면 40은 틀린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지 보고 곱표 하시고 곱표 X표 하시고 맞게 고치시고 그 문제를 통으로 5번 읽으셔야지. 그게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고쳐놓고 집에 가면 효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뭐에 관한 문제인가 미출하시고 물어보니까 읽으시고 맞게 고치시고 그 문제를 5번씩 통으로 다 읽으시라고. 그래야 기본서 보는 거 아니에요. 맞게 고치신 다음에 그게 남아있죠. 진도할 때 문제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모르겠다. 답안지 안 내시는 모양이다. 세법도 휴강이 있거든. 전체 수요일날. 세법 선생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연락해서 서로 연락해서 쉰 것도 아니고 딱 두 사람 딱 아침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요. 연식이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창원에도 개론 문제를 40문제 그대로 들었거든. 여기 푼 거를 어려워하시더만. 그 선생이 다 다르면 선생이 자기가 중점을 가르치는 부분을 내요. 그럼 여기 이제 창원의 윤지현 선생님 또 문제를 갖다 주면 또 낯설고 또 8월까지는 이것저것 막 풀 필요는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기출 문제 풀이는 지금 중간 좀 진행됐죠 지금. 기출 문제 집은 특강을 안 들으셔서 꼭 보셔야 돼. 기출 문제 집만 잡아도 돼요. 8월까지. 기출 문제집을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7, 8월부터 이제 문제집 공부하셔야지. 기출 문제집은 자기가 혼자 진도 나가시고 7, 8월달 문제집이 따로 있죠. 예상 문제집. 예상 문제집을 보신 이유는 수업 들으신 이유는 복습 들으시고 최근 기출 문제집에 없는 최근 판례가 있잖아요. 그거 익히실 목적으로 7, 8 듣는 거예요. 수업은 복습 강의 계속 들으시고 저거 뭐지 하는 것만 체크했다가 기출 문제 옮겨 적으셔도 되고 기출 문제집을 기본서 보셔서 계속 읽으셔야 돼. 기출 문제집은 공부하신 분들은 답은 다 알고 있다. 그 효과 없는 거 아니야.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1. 휴표에 관한 설명이다. 답 3번 찍고 넘어가잖아요. 답은 보인다고 하도 봐가지고 1, 2, 4, 5번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오셔야 돼. 우리 학원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은 양이 많지 않아요. 문제가 딱 적당해. 해설은 충분하죠. 꼼꼼하게 보셔야 돼. 한마디라도 모르면 밑줄 하시고 찾아보셔야 돼. 이게 기출문제집 보는 방법이에요. 해설지를 먼저 보시면 안 돼. 해설지는 다 고쳐가지고 자기가 여기집 찾아가 다 고쳐가지고 맞게 다 고친 다음에 다 읽고 5번 읽고 다 이걸 다 정리했으면 밑에 해설지 봐도 관계가 없죠. 내가 제대로 고쳤는지 제대로 체크했는지 보고 확인해 넘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좀 모질게 하셔야 돼. 보통 우리는 기출문제 보고 이거 뭐고 하고 해설지 보고 이건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5번 넘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문제집 보실 때는 꼭 모의고사 보실 때 하셔야 돼. 책 출판할 때마다 출판사의 갈등이에요. 해설지를 밑에 문제 바로 밑에 붙일 건가, 해설을 뒤에 뺄 건가, 어떤 게 더 나아요? 뒤로 빼는 게 공부 효과는 더 나아요. 우리는 이미 책은 주어져 있고 해설지 밑에 해설이 바로 붙어 있죠. 그걸 가리고 보셔야 돼.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시면 문제만 딱 보셔야 돼. 해설지를 보려면 다 정리한 다음에 넘어갈 때 확인점에서 보고 넘어가시는 거지. 모른다 해설지 보면 그건 내 거 아니야. 남이 다른 한 답을 내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5번 봤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특히 우리 과목 2차 과목 중에서 대충 한번 툭툭 찍으면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유사한 문제는 나와요. 70% 이상이. 기출문제 집에서 70% 우리 과목은 70% 더 넘게 나와요. 80% 이상이 나와. 기출문제 집에서. 근데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변형시켜서 나온다고.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를 맞추려면 자기가 답을 찾아가지고 고칠 줄 아셔야 돼. 모의고사를 보셔도 꼭 이렇게 보셔야 돼. 해설지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문제는 요약집을 찾아서 보시고 요약집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시고 다시 요약집 보고 이렇게 오셔야 돼. 그래야 내게 된다고요. 선생님 것처럼 그렇게 꼭 하셔야 돼. 다 하실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모의고사를 100% 다 하실 필요는 없어. 민법에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본인이 안 되는 부분. 뭐예요? 집합 그물 부분 안 보신다면 양음 하는데 점수가 문제가 2문제 나온다고? 집합 그물법 민사특별법에 그거 안 보신다면 가담법은 어려워서 안 보고 임대차법은 판례가 넘어가서 안 보고 물권 총론은 어려워서 안 보고 민법 총칙은 재미가 없어서 안 보고 남아있는 게 55%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부분 8월까지는 20% 적게도 관계없어요. 20% 빼놓고 8문제 빼놓고 80% 가지고 공부하시고 80% 안에서 8월달 모의고사 보셔가지고 60점 되면 9월부터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까지만 공부하고 가시면 돼. 85% 더 많지. 해설을 보셔도 감정평가 빼셔도 돼. 계산문제 빼셔도 된다고. 그거 언제 하신다고? 선생님이 하도 계산문제만 강조를 막 하고 가시죠? 안 합니까? 그거 나중에 하셔야 돼. 안 해도 돼. 그것 때문에 계산문제 7문제 빼고 감정평가 몇 방씩 하는 거 30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빼고 30개 중에서 하시면 돼. 30개 중에서 더 빼도 관계없죠. 28개 70%에서 정리하셔도 관계없지. 8월까지 70% 가지고 50점 55점 내놓고 9월달 가서 다 하는 거야. 민법도 안 되는 부분은 제껴놓고 8월까지는 80% 안 내면서 하시다가 점수 65점 나오면 9월 가서 다 하시면 돼. 지금 펼쳐놓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수업은 다 들으시는데 모의고사는 꼭 이렇게 하시라고 해. 모의고사는 지금 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모의고사는 6월부터는 꼭 보시라고. 6, 7, 8, 9 4번은 보시고 답안지 내시는 연습도 하시고. 답안지 내는 게 창피하다. 비밀 준수의 정답이 29조 2항 죽을 때까지 답안지를 내셔야 재편집을 해서 뭘 모르시는지 다시 편집해 드리고 다시 답안지 내시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2달 후에 한 번, 2번 모아가지고 3번째 볼 때 그때 싹 앞에 본 걸 다 정리해 드린다. 그 모의고사는 3번째가 정리해 드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같은 문제를 계속 봐야 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출문제집은 꼭 구입해서 보시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엉뚱한 시중에 나와 있는 장판지 집필본 필요 없어요. 장판지 집필본 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월 모의고사 회사가 쭉 있잖아요. 방문각, 에듀윌, 공인단기, 해커스 쭉 있잖아요. 우리는 KT 전국 모의고사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방문각 모의고사 잡는 시기는 8월 말이나.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위주로 내거든. 회사마다 선생님이. 근데 KTC는 좀 평균적으로 내요.
회사가 어디 소속이 뭐 출판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낸다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6월달부터 좀 어려울 것이다. 몰라요 아무도. 모의고사 보시라고. 효과는 반드시 있어요. 기출문제집을 꼭 보시라고. 절대평가에서는 기출문제만 잡으면 돼요. 합격이요. 수업은 복습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개공상호간 의뢰인 X 했죠. 지정목적은 누가? 국장. 누구끼리만? 개공상호간 뭘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정제도입니다.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된다.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개인법인 다 가능하다. 가능한데 누구는 빼고? 괄호 3번의 뒤에 개인법인이 다 가능한데 법인 뒤에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는 몇 조?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 밑에 14조만 가능한 것이 법인이죠. 14조 배우셨듯이 14조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있던가요? 없으니까 법인은 법인이어도 일반 부가통신 사업자인 법인만 가능하지. 개업공인사 법인은 제외.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은 시험에 꼭 나와요. 가입은 누구만? 개공 몇 명? 500명 몇 개? 2개 이상은 시군구요 특광도요. 특광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누굴? 개공입니다. 가입 이용 나오면 무조건 개공만. 500명 2개 각각 30인. 2번 확보, 3번 확보, 4번 확보. 확보 밑줄하시고 확보해야 할 직원 2번 누구? 정보 처리기사 몇 명? 1명. 3번이 함정이다. 확보해야 할 직원은 누구? 공인중개사 1인이지 개공하면 안 되고.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설비 확보할 것. 가입 이용 신청은 개공만. 확보해야 할 직원은 공인중개사만. 그럼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넣어야 되겠다.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하죠.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몇 개?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개공으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 가져가는데 누가 가입 이용 신청서를 냈다고?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증명하려면 개공임을 증명한 증이 뭐예요? 등록증 4번 원본. 원본 어디 있고?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고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3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의 자격증 4번. 그럼 왜 특이한가? 앞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들어갑니까? 이때는 등록 신청을 받은 고용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해야 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 가고? 국장한테 가니까 국장은 아래까지한테 확인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틀어서 자격증 4번 들어가는 거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등록증 4번 들어가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중 등록증 4번 또는 자격증 4번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만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들어간다. 어디 정리되는 거 안면 없어요?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 첨부하는 거 맨 뒤에 가보세요. 맨 뒷페이지. 요약집 맨 뒷페이지. 박스 있죠? 자격증, 등록증 첨부 여부에서 4번 첨부할 것인가? 우측에 박스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들어가지 더 이상 없고 또 한 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누가 해요? 누구 빼고? 부칙 빼고. 그러면 등록증 4번 들어가야 되고 개공 두 사람 공인중개사가 법인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 안에서 자격증 4번 첨부, 등록증 4번 첨부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지정 신청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만. 그 다음에 4번
주된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할 때 누구의 컴퓨터를 증명하라고? 지정 신청인 본인 내 컴퓨터가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췄습니다라고 내 컴퓨터만 증명하면 되지. 기출문제 두 번 나왔던 것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증명해라. 500대나.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항상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함정 짚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 6번 지정석 여부는 누구는? 국장은 지정 신청 받은 날 며칠? 30일. 30일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정서 교부합니다. 7번 운영 규정 승인 밑줄 두 번 하시고 시험 잘 나온다. 지정을 받은 날부터 얼마?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처음에 정할 때도 국장의 승인이면 승인을 받아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운영 규정을 지 맘대로 바꾸면 된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면 안 되니까 사전 승인 받던시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국장의 승인. 1, 2, 3, 4번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9월달에 보셔도 돼. 운영 규정에는 뭘 정해야 할 것인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3번, 2번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디에는?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시험 합니다. 그건 나중에 9월달에 보시면 돼. 한번 나온 다음에 나온 적이 없어요.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정하고 신청일 나오면 30일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 줬죠? 지정을 받은 누가 되었다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되었다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라.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설치 운영은 1년. 요걸 꼭 보시라고. 지정을 받기 전에 운영 규정 승인 받아라. 그래 시험 나왔다고요. 운영 규정은 지정을 받지 않아 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 지정받은 날 3월. 지정받은 날 1년. 이걸 꼭 보시라고. 신청을 넣으면 지정은 빨리 해줘요. 지정은 빨리 해줘야지. 30일. 지정을 받으면 운영 규정을 빨리 정해서 가져와라. 기간을 좀 줘야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할 때는 너무 재량을 부리고 너그너그 하지 말고 좀 빨리 하란 말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건을 갖출 때는 좀 시간을 좀 주고 그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정보 등 공개 시 준수상 그게 핵심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보 공개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가입은 누구만 하니까? 사업자가 정보 공개할 때 오로지 가입한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뭐? 한하여 동그라미. 한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다르게 공개한다? 차별적 공개하면 안 돼요. 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니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다르게 공개했다. 차별적 공개하면 지정 취소 받을 수 있고 형벌 얼마? 1-1. 정보 사업자에 대한 형벌은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다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한 개공이 망에 거짓으로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망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있다. 망 나오면 무조건 제재는 뭐? 업무 정지. 또 거짓 공개 또 거짓이다 해서 그것도 속으시면 안 돼. 업무 정지. 망은 다 업무 정지. 지정 취소는 밑에 돼 있죠.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돼 있죠.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지정 취소도 누가? 국장.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은 누가 취소하고? 교부안시 도지사는 공인 중에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절대 취소니까 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 나오고, 지정 취소는 누가? 국장은 지정을 취소?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된다고.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누구는? 교부안시도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누구는? 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 취소, 임의처를 꼭 구분해서 시험 나와요.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 할 수 있답니다. 취소하려면 사전에 뭘 거쳐라? 청문. 뭐 할 때만? 취소할 때만. 다만 사망을 이유로, 사업자 해산을 이유로 청문을 취소할 때는 청문한다? 하지 않는다. 2번, 3번을 체크해서 잘 읽으세요. 암기사항이. 4절 개업 공인인증서 등의 기본 윤리. 국민윤리 나왔다. 이제 29조 2항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모의고사 답안지를 내시라고. 비밀을 죽을 때까지 준수할 테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점수를 이야기해요. 이제 학교가 나가시면 이제 새로 공부하는 사람 올 거 아니야. 그 사람이 8월까지 중개사법 점수가 37.5였다. 그럴 수 있죠. 1차, 2차 동차하다 보면. 근데 실제 9, 10월달 잘 거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85점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민법이 좀 올라가고 하면 집중적으로 우리 과목만 제가 주문한 대로 괄호치기 문제 하시고 하시면 85점 나와요. 85점 하면 몇 개나 틀려도 돼요. 6개나 틀려도 돼요. 우리 과목은 6개나 틀려도 돼요. 6개 틀기도 힘들어 사실은. 이런 거 허투루 보시니까 방금 전에 중개계약은 의뢰인 상호간 O 이렇게 하거나, 정보망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간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뭐 집중 안 하시면 정보망 하는데 누구만 나와야 돼? 개공 상호가 나와야지. 의뢰인들 하면 X죠. 이거 못 봐서 틀린 문제.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간? 개공과 의뢰인 나와야지. 의뢰인 상호간 O 해서 그런 문제, 그래 틀려가지고 쓰는 문제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똑 차리시면 돼. 공법은 뭐 정신 차리고 할 것 없지 뭐. 공법 자체는 뭐 이렇게 우리 과목처럼 이렇게 단어 한 개를 가지고 사전인가 사후인가 이걸 묻진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잘 안 묻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 자체 법조문 자체에서만 내도 구석구석 내버려도 다 틀립니다. 그잖아요. 점수가 고득점 안 된다고. 기본 윤리입니다. 괄호 1번 누구하고 누구는? 개공 및 소공은 정이 있다. 이름이 5자다. 뭐? 전문 직업인. 전문 직업인 대우받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해라. 이해하지 마시고 밑줄 하시라고.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라.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에서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개공 및 소공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는 워낙 많이 들으시는데 법에 정한 바는 없어요. 지금 3가지 밑줄 하셨는데 성관주의가 없죠? 성관주의 의무가 시험 나와요. 박스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방금 전에 보셔서 판례 동그라미. 박스 위에 타이틀에 판례 있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다시 누구하고 누구 간? 개공과 의뢰인 간 법률 관계는 줄이면 어떤 계약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뭐와 같다? 임관계와 같다.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성관주의는 법에 직접 정한 것이 아니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 정도. 그것보다 비밀 누설 금지가 더 잘 나와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답안지 내시라니까. 비밀 누설 금지는 누구의 의무인가? 누구? 개공 등이요. 개공 등이니까 부동산에 있는 사람 모두를 표현할 때 등이라 해요.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 모두는 예외가 있다. 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아, 있다. 할 때 한 문제 이미 틀린 거야. 예외가 있다. 있다고. 예외가 있는 경우 빼고는 언제까지?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하라. 그죠? 예외가 있는 경우 빼고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법위반이죠. 제재가 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음 나누는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면 반드시 처벌한다. 반의사불벌죄란 말이 있다. 줄이면 비밀 누설 금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 1. 예외가 있다. 떠난 후까지 입을 다물으라. 위반하면 1-1이 있다. 반의사불 이거 5개요. 쟁점이. 그럼 어떤 경우는 예외가 있는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중개대사물의 하자나 그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그래 계약을 하전할 정도. 지금 나온 물건이 매매 목적물인데 소송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는 물건을 팔려고 내놨다고. 그러면 개업 공인인증 입장에서 보면 물건 내놓은 매도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이죠. 그런데 상대방인 매수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매입할 부동산이 현재 소송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 경우라면 계약하겠다. 하전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일방에게는 비밀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계약을 하전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면 개공은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소위 비밀 준수 의무하고 설명 의무가 충돌되면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해라. 그 말은 비밀이다.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하전할 정도의 중대한 사실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해야 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 설명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입을 열어도 된다고. 그런 경우 아니면 언제까지? 떠난 후까지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입을 다물지 못하면 형벌이 얼마요? 1-1인데 동그라미 2번 반의사불벌죄가 시험에 2번 나왔대. 1-1 처벌하려면 징역형 벌금형 법원 재판 가기 전에 누가 불러서 수사하고 검사가 불러서 수사해보니까 죄가 인정되더라고. 죄가 인정되면 2가지 결정하죠. 뭐? 재판 가자. 공소 제기. 재판 갈 정도의 죄가 아니면 기소 유예. 그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 재판 갔죠? 재판 가서 판사 앞에서 누가 나왔는데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본 사람이 있다. 피해자가 판사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 했다고?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서 등에 대해서 형벌 얼마? 1-1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죠. 판사 앞에 서서 피해자가. 그러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1-1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요건 징역형 벌금형이 수십 개인데 법에서 딱 1개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뭐 한 때만 비밀을 누설한 때만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래서 시험 나왔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는 뭐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렇게 해서 시험 2번 나왔다가 됐어요?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내는 물건이 있다 없다? 물건을 조사 확인하고 매수임차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 의무가 핵심이요. 5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있죠. 법 규정은 3페이지밖에 없어요. 그 6절 가보세요. 6절 확인 설명 사항별 조사 확인 방법의 내용 있죠. 이게 시험에 간혹 시험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 계약서 써야 되겠죠. 거기에 7절은 판매 활동은 뭐 학개론 책에 나와 있는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가 나중에 그걸 따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확인 설명서 있나요? 매년 2문제. 서식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설명서이고, 뭐도 써야 되고, 9절 넘기시면 거래 계약서 작성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갈 진도예요.
선생님들이 진도를 책을 페이지를 넘기면 막 달린다고 하시대. 달린다고? 뭘 달려요? 자, 뭐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법 규정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해달라고 의뢰인과 개군 간에 계약했죠. 그 본격적으로 중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활동의 핵심이 중개대사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대. 이게 가장 핵심이고 해야 한다. 의무.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마무리 작업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는 일단 중요한 것이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다. 작성했다면 교부해라. 증거로 보존해라.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고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 자료. 그러면 누군가는 분쟁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네. 서명 여기는 및 나와야죠. 이제 또는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이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 기본 문제가 여기에서 한 문제. 그다음 판례하고 조사 확인 활동은 뭐 다 공시법 공법 내용이에요. 민법 공시법 공법 좀 이따 보시면. 자, 적어봅시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 의무죠. 누가? 자신 있게 해요.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확인 설명해야 한다 나오면 의무죠. 의무. 누가? 개공이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언제? 당연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계약서 쓰기 전이겠네. 계약서 쓰기 전이다.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 체결 전이고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일 권리 취득, 2 권리 이전, 3 거래 당사자에게. 매도인에게 설명해라. 매도 매수인 두 사람 다 해라. 자신 있는 사람 항상은 쌍방을 골라야 해. 쌍방을.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매매 계약에서 누구? 매수 의뢰인에게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장이나 등기부 부동산 종합증명서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개공이. 언제?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언제 설명한다고요? 완성 전에 설명할 때 가격이래 뭐? 당연히 예정 금액이 나와야 되고, 예정 금액 설명하면서 중개 보수도 설명한다는다. 설명드린 예정 금액은 거래 가능한 금액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수하고 실비는 얼마입니다라고 산출액을 설명해라 이렇게 해요. 누구에게만 설명한다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설명하니까 설명해야 할 조세도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 의무가 있지.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설명해라. 이전 조세는 양도세 아니야. 재산세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 같은 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세 있죠. 뭐 농특세, 지방교육세 있죠. 그것만 설명 의무가 있다.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하네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물건이 주택인데 아파트입니다. 단독입니다. 빌라입니다. 종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동 몇 번째 있습니다. 아파트가 뭐이고 몇 동 몇 도. 거기 표시하냐. 기본적인 사항. 입지 조건 설명해야 하네요.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중요하죠. 상태 설명해야 하네요.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권리관계 설명해야 하네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예정 금액, 중개 보수, 취득 조세. 따라해보세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여기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시험은 여기 잘 나오고. 권리 관계를 설명해요. 앞에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라 그 말은 네가 확보한 물건을 정리해서 물건 내놔야 한다 그 말 아니야. 내놓을 때 사람을 내놔요. 물건에 관한 권리 관계만 내놓은 것이지 인적 사항 공개 금지죠. 설명할 때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아파트 갈 거 아니야. 권리자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자. 권리 관계 안에 권리자도 포함된다. 보세요. 아파트를 설명한다고 지금 매수인 데리고 가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은 좀 더 배우시겠지만 뭘 기준으로 확인해요? 대장. 확인했죠? 자료 제시해야지. 뭐 제시하고? 대장 제시하고. 권리 관계는 등기부 확인하고. 뭘 제시하고? 등기부 갑구는 보지 마시고. 손님한테 그러면 됩니까? 갑구 보시면 지금 안내드린 물건 소유자, 권리자 누구입니다. 을구 보시면 건재당권이고 건재당권자 누구이고 채권 채권이 얼마 설명해야지. 권리자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렇습니다라고 물건에 관한 7가지만 공개해야 돼요. 사람은 빼야 된다고. 사람을 데리고 현장 나가는 설명할 때는 권리자도 설명사항에 포함이 돼요. 예?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소위 무상 중개의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다. 예외가 없다.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무상 중개의 경우 같은 말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줄이면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등기부 보고 권리관계 확인하죠. 등기부 을구에 보니까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건재당권이 설정되면 등기부에 반드시 공시될 것이 뭐예요? 채권 최고액을 공시해줘야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가 없겠죠.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고 설명할 때 뭘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등기부 제시하고. 등기부 을구 보시면 건재당권자가 있고 국민은행입니다. 설명하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만 설명하면 되지.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줄이면 실채무액은 등기부에 있다. 설명사항이 아니다.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려 보니까 확인 설명사항,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중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공부상 확인이 돼요. 대장의 상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현장 답사 통해도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겠네.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이 일조, 소음 진동은 공부사 확인도 안 되고 현장 답사를 통해도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상태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면 여기 자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 이게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호수별 일조량 안다.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알잖아요. 시설 상태가 어느 정도 노화되어 있는지 알죠? 그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지가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면 되죠. 그런데 저기 은양에 있는 부동산에서 무고사 여기 아파트 중개하게 되었다고 상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뭐에 관한 자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권리 이전이니까 매매계약에서 매도 의뢰인
임대차계에서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인이 요구에 응하여 자료 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 아파트가 30년 다 됐다 지금. 상태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나 없나요? 선생님 대답이 없을 수도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개공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다. 대답이 없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불응한 사실도 상태에 관한 사항이죠. 빠짐없이 설명해야 되고 상태에 관한 사항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지가 필요해서 요구한 결과가 불응한 사실도 누구한테는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설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을 다 어디 적어라?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최근에 추가된 것이 소유자 확인이 중요하다. 소유자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갑구. 현장에 지금 부동산에 매도인이 자기 부동산 팔아달라고 내놓고 갔다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부동산에서는 뭘 보면 되고? 등기부 갑구 보니까 홍길동 돼 있다고. 그럼 내 가게에 나와서 물건 내놓고 간 사람이 손님이 홍길동하고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뭘 보여달라고?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있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죠. 이미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상태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잘 파악이 안 돼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충 기재. 불응한 경우에도 설명하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개공이. 여기는 시험 나오는 것이 분사무소이면 누가? 그러니까 매년 시험 나오는 게 분사무소는 오늘 배우셨듯이 설치 신고해야 한다. 어디? 이전 신고해야 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나오면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지 대표자가 하면 안 되고. 언제? 평생 완성되기 전이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만큼 설명했네요. 지금 마무리한다고 지금.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운동도 하시고 해독 주스도 드시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안 막다. 근데 소문에 우리 학원에 뭐 식사 잘 얻어 드시고 주스를 좀 구입하셨다며, 영업을 좀 판매를 좀 해주셨다며. 잘하셨어요. 복 받는 거죠 뭐.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아껴 드시지 마시고. 기운이 없다. 약 좀 드시고 진짜로 7, 8, 9월 달 견디시려면 약을 좀 드셔야 돼요. 뭐 홍삼은 기본으로 드신다며 요즘에. 울산에 살기는 좀 잘 사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홍삼은 기본 드시고 또 뭐 드시는데? 창원에 야간반에 연세 좀 드시면 계신데 그 7, 8, 9월 달 되시면 기운 떨어지니까 약 좀 드시라 했다만. 약이야 늘 먹죠 늘. 그 회식 언제 하냐고. 약을 먹으려면 회식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분은 약이 자리에서 약주 한잔 드시는 게 보약이랍니다. 그분이 2차 수업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젊어도 총기가 떨어진다 나중에. 9월달 되면 원형 탈모증 나옵니다. 물론 10월달 되면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뭐 낫긴 낫지만 어쨌든. 언제 한다고요? 완성이 된 때. 누구에게?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에게. 그 말은 쌍방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 한 문제예요. 설명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누가? 요걸 물어요. 언제 누구에게 요걸 합리를 판다고?
완성되기 전 이게 답이요. 핵심들. 완성되기 전 주어지면 누가? 개공이 누구에게? 취득.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완성이 된 때 다음에 누가? 분사무소에 누가? 책임자가 누구에게? 교부하고 보존. 설명할 때는 보십시오. 제시해야 하고 완성이 되면 가져가십시오. 교부해야 한다. 이것도 옛날에 여기에 교부해야 한다? 안 돼. 여기 제시한다? 이렇게 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미친놈들 많아.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은 정화가 많이 된 거예요. 회사 모의고사가 지금은 위험한 게 뭐인가 하니까 선생님들 자체 방문각 회사 자체 두 팀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저끼리 경쟁을 해.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임 선생이 여기까지 내나? 그럼 니도 한번 주고봐라. 이러니까 또 막 구성이 내요. 누구만 주고나요? 공부하는 사람은 주고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말씀이고 요걸 시점 가지고 구분하시고 됐어요? 그럼 판례가 있어요. 확인 설명에서 판례가 최근 판례인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가구주택은 단독이다. 소유자 한 사람이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다고. 중개대상물이 뭐이고? 다가구주택이고 어떤 계약을?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합니다.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해야죠. 기본적인 사항은 뭘 보고? 대장 보고 뭘 제시하고? 대장 제시하고 입지 조건이나 상태는 지가 조사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권리관계는 뭘 보고? 등기부 상 권리관계를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뭘 제시하고?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는데 현재 중개하는 계약이 물건이 다 가구주택이고 일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당연히 설명사항인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현재 설명을 듣고 있는 누구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등기부상 권리관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다 가구주택에 대해서 이미 여기 일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설명 듣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등기부상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시기 종기 시기 종기가 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이죠. 기간에 관한 사항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등기가 잘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되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호법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건 등기부에 없다고. 그럼 임차인에게도 현재 설명드린 임차인에게도 등기부상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등기부에 없는 기존 세입자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차 기간 월차인 같은 것도 중요하다. 등기부에 없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임대의뢰인에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월차임 등을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 요 자체가 문제. 다 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기존 임차인,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시기 종기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니까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고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을 어디 적어라? 설명서에 적어야죠. 설명서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는 등기부 이제상 적으면 되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월차임 같은 것은 등기부에 있다. 권리관계인데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는 설명서 어디 적어요? 등기부의 기재사항인 권리관계는 설명서에 등기부 기재사항에 적으면 된다고.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설명서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서니까 어디에 적어요?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를 적는 난의 이름이 뭐라고? 실제 권리관계란.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는 그냥 권리관계. 만약 임대인에게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불응했다고. 불응하여도 불응한 사실도 적어라. 적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는 임차인에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월 차임이 얼마인지 중요한데 설명 안 했다고. 예? 설명 의무 위반이죠. 그 후에 경매에 넘어왔다고. 보증금 날렸겠네. 개공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장이 한 건씩 해가지고 얼마씩 모았다가 한 번에 박살나는 게 이거요. 다가구주택이요. 다가구주택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이게 후순위가 되어버리면 경매 넘어가면 회수가 안 되니까 설명을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소액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현재 울산광역시이면 주택임대차법상 소액 임차인이 얼마요? 6천에 2천. 지금 임대차 계약하는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이 6천이야. 무조건 2천만 원 최우선적으로 받는다. 뭘 봐야 돼요? 등기부 보고 그 주택 건물에 건조당이 언제 설정되는지 보고 그 당시 최우선 변제권이 얼마인지 그걸 봐야죠. 무조건 6천만 원 계약서 쓰고 보수 빨리 받아 먹으려고 무조건 2천만 원 보호됩니다 했다가 박살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최우선 변제만큼 배상 청구 다 들어온다고. 이게 9세대면 한 1억 몇천 달러가겠네. 그죠? 됐죠? 여기 머무르시면 안 돼. 아, 큰일 나겠구나. 고마 생각하지.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 거래 계약서하고 설명서는 비교할 게 있습니다. 일단 거래 계약서면 서는 표현만 익히시면 돼. 거래 계약서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서식이 있겠는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줄여서 거래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같은 말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다. 같은 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은 없다. 거래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민법과 다릅니다. 민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방식 결정 자유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합의해서 구두 계약해도 관계없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끼어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 아니야? 증거로 남겨둬야지. 반드시 작성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설려보니까 표준 소식이 있다 없다? 표준 소식이 없으니까 거래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있다.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형식의 제한이 없다.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걸 어디 쓰는 말이라고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쓴단 말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니야. 거래계약서에 적는 금액 이름이 뭐야? 예정 붙이면 안 돼요. 거래 금액. 총 매매 대금은 4억원으로 한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은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개업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 잔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고. 지급에 관한 사항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보존해야 한다. 몇 년? 4번 원본. 4번을 몇 년간? 거래계약서 몇 자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정 서식이 없다. 에? 거래 금액 기재한다. 4번 5년 보존한다. 요 세 마디는 어디만 쓴다? 거래계약서만 써요. 확인 설명서.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몇 개로 구분하고 있다? 4개로 구분한다.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의 제한이 있다. 반드시 써야 한다.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법정서를 꼭 써야 되니까. 어떤 금액 기재?
설명서를 쓴단 말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줘라. 그것이 설명서요. 완성되기 전 설명했던 금액이란 뭐? 예정금액. 여기도 예정금액. 내용은 똑같다. 내용은 어떨 수밖에 없지. 3억 8천에 4억에 설명했다고 매수인에게.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매수인 입장에 현장 안내받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어디서 이사 온다고 지금. 밀양에서 살다가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취직해가지고 넘어온다고 지금. 밀양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500만 원. 많이 올랐어. 옛날에 150만 원인데 쪼매할 때 제가 아파트 지금 쪼매할 때 아파트 한 채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억, 3억 이렇게 3억씩. 언제부터 올랐는가? 롯데캐슬하고 아파트 대형 브랜드 있죠. 태진아시아하고 가지고 아파트 브랜드 한다고 회사에서 대형 가수를 사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그때부터 평당 550만 원, 600만 원. 난리가요. 4억에 설명했는데 밀양에서 아파트 팔고 넘어오니까 2억이 부족해. 대출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럼 좀 깎아달라 할 거 아니야. 물건을 마음에 든다고. 3억 9천 선에서 좀 계약 좀 조정 좀 해달라 할 거 아니야. 손님이. 그러면 부동산에서 또 매도인 찾아가 봐야지. 너무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그 뭐 1,000만 원 정도 낮추면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나는 뭐 4억 밑으로 안 된다면 계약은 깨지는 거고. 알고서 더 밑으로 안 된다. 3억 9천이다. 해서 이제 합의가 되었다고. 4억 설명할 때 금액 이름 뭐? 예정금액. 다시 3억 9천 설명할 때 금액 이름 뭐?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정금액. 합의가 3억 9천 합의가 되었잖아요. 3억 9천을 계약서에 적을 거 아니야. 계약서에 적을 때 3억 9천 이름 뭐? 설명서에 적을 거 아니야. 금액 이름 뭐? 똑같은 내용은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다른데 왜 이거 예정이라는가? 그 시험 나오는 거 이게. 완성이 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뭐? 계약서. 완성되기 전 설명했던 금액을 적는다. 예정 금액. 응? 몇 년 보존한다? 몇 자요? 3자. 차이점 있죠? 방금 전에 배우셨던 거 전속중개계약서 있다.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반드시 의해야죠. 어떤 금액 공개? 예정 금액 공개. 몇 년 보존? 3년 보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고. 사용 작성 의무가 없어요. 보존 의무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써야 한다? 법정 서식은 없다? 권장해야 되겠네. 누가? 국장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사용 작성 의무가 없어서 있는데 안 쓰니까 권장할 수 있고 써야 하는데 없으니까 권장할 수 있다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면 권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비교 대상이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법정 서식이 없다. 뭐만? 거래계약서. 거래 금액 기재한다. 거래계약서. 4번 5년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누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에만 및 날인. 방금 전에 배우셨던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누구하고 누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누구하고 누가? 의뢰인과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거래계약서 설명서에는 반드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누가? 책임자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및 날인해야죠. 더하기 서명 및 날인을 왜 해요?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그 말 아니야. 중개 업무를 당해 매매기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누가 있으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면 소공이 자기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한다. 당해 중개인을 한 이게 중요해요. 중개인을 한 소공이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 나면 소공이 있더라도 일했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개공만 이거 필요 없죠. 요 표현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누가 있으면 소공이 있으면 개공과 함께, 분사무소면 책임자와 함께, 법인주 사무소면 대표자와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인을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속이 단독으로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함께.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공동으로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1인 명의로 해야 된다. 공동 중개를 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의 개공이 소장이 협력했다 그 말 아니야. 그럼 1항이 잘못되면 다 책임져야 되겠네. 공동 중개 나오면 공동 중개에 관여한 개업 공인에서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이 중개물을 보조했다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없어요. 여기 이제 기본 내용이에요. 이게 법조문에 서명 및 이런 게 다 함정이 돼서 시험 나온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암기사항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사항이 있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있죠. 이거 두 개 다 암기사항인데 보세요. 암기사항을 줄이시려면 잘 생각하시면 돼. 확인 설명은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만? 매수 임차인에게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죠. 설명했던 내용을 적어주는 게 뭐예요? 설명했던 내용을 적어주는 게 뭐예요? 설명서죠. 설명서 기재사항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은 달라야 되겠네. 계약서의 기재사항하고 설명서 기재사항하고 공통점 한 개밖에 없어요. 표시사항은 기재해야 하네요. 내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이 무슨 동 몇 번이 적어야죠. 표시사항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적어야지. 권리 관계는 설명했죠. 어디 적어요? 설명서. 계약서에 적어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도 설명했죠. 계약서에 적어요. 그 말은 설명사항은 설명서에만 들어가지. 다만 표시사항 빼고 설명서 기재사항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이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사항 이걸 암기하고 계시면 이거 암기하시면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만 공통이지 입지상태 관계규제 예정 취득보수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가. 예정 금액이 잘 나오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어떤 금액? 거래 금액. 이것도 권리관계는 뭐 하고요? 설명해야 되고 어디 적고? 계약서에는 권리관계 적는 게 아니고 권리 이전 내용만 적으면 돼. 근데 설명사항은 설명서에 들어가고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데 한 개만 공통이다. 표시사항만. 그렇게 암기사항이 제법 있어요.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